중국 해군이 대한민국의 생명선을 노리고 있습니다. 센카쿠 열도와 대만을 장악해 아시아의 해상교통로 SLOC를 장악하려 하고 있는데요. 즉 한국의 해상교통로를 통제해 한국을 자신들의 발 밑에 두겠다는 심산입니다. 이에 대응해 대한민국 역시 더 강한 해군 전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 중에서도 기뢰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합니다. 기뢰는 바다의 지뢰로 저렴한 가격으로 쉽게 생산이 가능하고 일단 뿌려만 두면 해당 지역에서 선박의 운항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을 정도로 단순하지만 굉장히 위력적인 무기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해상 봉쇄를 할 때 반드시 사용하는 무기인데요. 그런데 이 기뢰 전력을 제거할 소해정의 노후화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옆 나라인 일본이 세계 최대 규모의 소해 전력을 보유 중인 것과 비교하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인데요.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 해군은 신형난포급 기뢰부설함을 실전 배치해 기뢰전을 지휘할 주력함을 확보함과 동시에 소해함 3 사업을 추진해 구형함정을 신형함정으로 교체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기뢰전에 대비 중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비 중이라고만 말씀드리면 그래봤자 얼마나 되겠냐고 하실 텐데요. 그런데 그 전력이 생각보다 막강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이 준비 중인 기뢰전 대응 전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6월 러시아 해군과 나토 해군의 대함대가 발트해서 충돌했습니다. 먼저 칼을 빼든 것은 미국이 주도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였습니다. 나토군은 6월 5일부터 6월 17일까지 제51회 발탑스 202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나토 소속 14국의 함정 45척과 항공기 75대, 병력 7,500명을 동원해 상륙과 대함, 대잠 등 각종 전투훈련을 수행했는데요. 이에 맞서 러시아가 6월 9일부터 19일까지 러시아 발탐대 소속 함정 60척과 40대 항공기를 동원한 해상훈련을 강행하면서 양측 세력의 충돌이 표면화됐습니다.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가입 문제가 가장 첨예했던 시기라 두 진영의 긴장이 대단했는데요. 그런데 이 대규모 해상훈련에서 양측이 모두 집중적으로 훈련한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소해작전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해상에서 기뢰로 인해 곡물 운반선의 통행이 차단되고 러시아 상륙정이 격침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기뢰를 제거하는 소해작전에 관심이 급증한 것입니다. 이처럼 21세기에도 기뢰가 유효한 것이 확인되자 미국, 중국 등 강대국들 역시 기뢰전을 수행하기 위한 소해작전과 소해함의 육성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해작전을 수행하는 소해함 건조에서 대한민국의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놀랍게도 한국은 이탈리아와 함께 세계에서 투톱 체제를 굳히고 있는데요. 섬유강화 플라스틱 FRP로 제작된 특수 선박인 FRP선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국가가 세계에서 단 둘이기 때문입니다. FRP 선박은 FRP 수지를 적층해 제작하는 특수 선박으로 금속 재질이 아니기 때문에 자성을 감지해 작동하는 가문기뢰에 대한 대응 능력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래서 FRP선이 등장한 이후 많은 소해함이 목재 대신 FRP로 건조됐습니다. 하지만 제조가 굉장히 까다로워 거의 대부분 국가들이 개발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일을 대한민국이 해낸 것입니다. 과거부터 한국은 FRP 선박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개발을 지속했습니다. 그 첫 결과물이 바로 강경급 기뢰 탐색함이었습니다. 강경급 기뢰 탐색함은 길이 50m, 폭 8m, 만재 510톤의 승무원 46명인 연안 소해함입니다. 최대 14.7m로 기동하는 다소 느린 함정이지만 FRP 선체 덕에 소해 임무에는 아주 적합한 군함인데요. 1986년 대한민국 강남조선소에서 처음 건조됐습니다. FRP를 쓴 첫 군함이다 보니 그 과정이 아주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우선 선체를 만드는 과정부터가 난항이었는데요. FRP 선박은 FRP 수지 사이에 경화제를 바른 뒤 겹겹이 쌓는 적층 과정으로 건조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화제를 바른 수지가 마르기 전에 다음 수지를 붙여 굳혀야 합니다. 심지어 해당 작업을 하는 구역의 온도가 20도 내외로 유지되어야 하고 습도 역시 80%를 넘으면 안 되는 데다 너무 겹겹이 쌓다 보면 마찰로 인해 화재가 일어납니다. 한마디로 아주 짧은 시간에 선체를 제작해야 하는데 조금만 실수를 해도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작업 과정에서 유독가스가 발생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많은 나라들이 소해함 건조를 포기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수지를 자동으로 적층하는 정밀기계를 도입하고 신속한 작업을 위해 작업용 승강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한 시간 안에 선박을 완성하지 않으면 기껏 만든 선박을 폐기해야 했는데요. 그래서 개발진은 독가스가 흐르는 작업장에서 60일 동안 24시간 교대 근무 끝에 겨우 선박을 완성했습니다. 이는 당시 우리 기술을 생각하면 정말 기적이라 할 만한 성과였습니다. 2022년 현재를 기준으로도 아직도 많은 국가들이 목재 소해함을 운영할 정도로 대형 FRP 선박 제조가 쉽지 않은 일인데요. 이렇게 대형 FRP선 제작 노하우를 확보한 대한민국은 1993년까지 연달아 6척의 강경급 소해함을 건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렵사리 건조한 강경급 소해함도 이제는 너무 오래됐습니다. 처음 건조된 일본함 MHC 561 강경의 경우 함량이 거의 40년에 달해 사실상 폐암 직전의 상태일 정도인데요. 그래서 우리 군은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양량급 소해함 3척을 건조했습니다. 양량급 소해함은 길이 60m, 폭 10.5m, 만재 950톤에 승무원 56명과 잠수사 5명이 탑승하는 대형 FRP 선으로 건조됐는데 여기에 복합 소해 장비를 탑재해 자기기뢰, 음향기뢰 등의 감응기뢰를 포함한 다양한 기뢰들을 능동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매우 우수한 군함으로 건조됐습니다. 심지어 FRP 선박 중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외산 장비의 도입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해 양산이 지연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군은 양량급 소해함을 건조하는 사업을 중기계획으로 전환한 뒤 핵심 장비의 국산 개발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외산보다 성능이 좋은 국산 무인기뢰 처리기, 기뢰 탐색 소나와 복합 소해 장비 등이 개발됐고 이를 통해 후속함의 건조가 추진됐는데요. 이 때문에 지난 2020년 4월 7일 양량급 4번 함인 남해함이 진수되어 2021년 11월 23일 해군에 인도됐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해 전력이 우수한 대한민국이라 할지라도 부족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뢰부설함인데요. 기뢰부설함은 기뢰 제거를 주임으로 하는 소해함과 달리 기뢰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함정으로 기뢰전에 반드시 필요한 함정입니다. 세계 최대의 소해함대로 명성이 높은 일본 해상자위대의 경우 다수의 소해모함을 운영 중인데요. 그중 가장 최신형인 우라가급 소해모함의 규모가 엄청납니다. 우라가급 소해모함은 1997년 첫 취역한 함정으로 길이 141m, 폭 22m, 승무원 170명의 만재 6,850톤인 대형함입니다. 또 최대 속도가 22노트에 달하는 데다 대형함답게 선체 후방에 MCH-101 소해 헬기를 이착함시킬 수 있는 헬기 착륙장과 헬기를 보관할 수 있는 별도의 경납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상자위대는 이 강력한 소해모함을 통해 소해대군의 소해함들을 지원합니다. 반면 최근까지 우리 해군은 이 분야에서 일본에 크게 뒤처졌습니다. 그렇다고 아예 대형 소해함이 없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군 역시 1990년대 초반 중소형 소해 전력을 총괄할 소해모함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뢰부설함의 건조를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물이 원상급 기뢰부설함입니다. 원상급 기뢰부설함은 길이 104m, 폭 15m, 승무원 150명의 만재 3,500톤 규모인 기뢰부설함인데요. 기뢰부설함답게 후방에 기뢰 투하레일 2기를 통해 국산 K739 기뢰를 일시에 최대 500발까지 투하할 수 있으며 대형함답게 다양한 소나 레이더가 탑재되어 있어 대잠, 대공 임무에도 제한적으로 투입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무장 역시 탁월한데요. 국산 청상어 경어뢰를 발사할 수 있는 3연장 어뢰 발사관 2기와 오토멜라라 76mm 62구경장 한포 1문, 노봉 40mm 79경장, 쌍열기관포 2문으로 중무장해 자체적인 방어 능력이 거의 없다시피 한 소해함 중에서는 무장도 굉장히 훌륭한 편입니다. 또 후방갑판에 MH-53 소해헬기를 이착함시키는 게 가능한데요. 하지만 현대전장이 바뀌면서 문제도 생겼습니다. 소해헬기를 보관할 별도의 경납고가 없어 대양작전에서는 그다지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레이더와 소나를 외산에 의존해야만 했으며 2000년대 이후 스스로 대한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계함방공 능력이 중시되면서 성능이 떨어지는 구형함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한 척뿐이라 제대로 된 임무 수행도 어려웠는데요. 이 때문에 우리 해군의 기뢰전을 책임질 제대로 된 함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남포급 기뢰부설함이 있기 때문인데요. 남포급 기뢰부설함은 길이 114m, 폭 17m, 승무원 120명의 만재 4,200톤 규모의 기뢰부설함으로 우리 해군이 소해 전력을 통솔하기 위해 새롭게 배치한 최신 함정입니다.
이는 양양급 소해함의 4배가 넘는 규모인데요. 2017년 6월 해군에 전력화된 최신의 함정입니다. 남포함은 모든 면에서 원상급 기뢰부설함을 뛰어넘는 만능함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먼저 레이더와 소나가 국산 첨단 장비들로 구성됐습니다. S밴드를 사용하는 3000 A4 대공 레이더, SPS-550K, SPG-540K 사통 레이더, SQS-240K 선체 고정 소나, SLQ-200K 소나타 전자전체계 등을 도입해 미래 전장에서 능동적인 작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무장은 더 대단합니다. 단축형 KVLS 4셀을 탑재해 무려 16발의 해군 함대공 미사일을 운영할 수 있고 접이식 경납고가 있어 MH-53 헬기 한 개를 탑재해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덕에 기존 원상급 기뢰부설함과 달리 먼바다에서도 독립적인 작전이 가능합니다. 장점은 또 있습니다. 기뢰부설함답게 전자해도 항해체계 ECDIS와 거리 제어 시스템을 갖춰 원산함보다 훨씬 정확하게 대량의 기뢰를 부설할 수 있습니다. 이 덕에 우리 해군의 기뢰 전력량이 비약적으로 상승했는데요.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강경급 기뢰 탐색함의 노후화가 문제인데요. 현재 우리 해군에는 6척의 강경급 소해함과 4척의 양양급 소해함이 전력화되어 있습니다. 조만간 진수된 양양급 소해함 2척이 더 전력화될 예정인데요. 그러나 이 중 6척의 강경급의 경우 사실상 퇴역 절차를 밟아야 할 고물입니다. 후경의 경우 성능이 개선된 국산 소나를 탑재해 성능을 개선할 수 있지만 1에서 3번함의 경우 노후화로 퇴역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 해군의 소해 전력이 다시 감소할 전망입니다. 기껏 제대로 된 소해모함을 배치했는데 정작 지휘해야 할 소해함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그래서 우리 해군은 3차 소해함 사업을 준비 중입니다. 무인 잠수정이나 무인 드론 등의 각종 무인 소해 장비를 이용해 자동화된 소해 체계를 갖출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목적화, 대형화됐음에도 운용 인원을 줄여 해군의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결정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예산입니다. 소해 전력은 해군 사업 중 워낙 관심이 적은 분야이다 보니 다른 사업에 밀려 자주 칼질을 당하는 사업입니다. 양양급 소해함 양산 계획이 8척에서 6척으로 줄어든 것이나 남포함에 소해 헬기가 배치되지 않은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해 전력은 이렇게 무시당할 전력이 절대 아닙니다. 만약 기뢰로 인해 우리 해상교통로가 막힌다면 한국은 15일 이내에 생필품 부족을 겪고 100일 내에 모든 산업이 정지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목숨줄을 지키는 소해 전력의 강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투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투브입니다. 여러분의 가부나 성원에 힘입어 군사무기에 관심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육해공 군사무기의 숨은 비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하루 종일 검색해도 절대 찾을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내용을 이제 책으로 만나보세요.